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0.18%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67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. 챗 GTP, 이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국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이슈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0.1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사항들이고요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눌림목 구간들의 완성,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죠. 동시만기일인데 1월 달에 좀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60일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부분들도 이제 FOMC가 좀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FOMC가 금리 인상이 0.25%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0.5%의 확률이 80%를 좀 넘어섰죠.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변동성으로 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오늘 동시만기가 있는데요. 종목별로 흐름들은 좀 여전히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주도를 했었던 섹터, 뭐 로봇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챗 GPT, 그다음에 2차 전지,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는 좀 지속적으로 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새로운 부분들, 새로운 종목군들이나 섹터를 좀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괜찮았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자동차 쪽에 있어서 부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장 쪽에 있어서 섹터들도 종목군들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. 그리고 뭐 2분기, 1분기 때죠.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전력 쪽이라든가 뭐 송배전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기업들도 좀 나름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T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뭐 MLCC에 대한 수요도 수출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, 섹터들의 흐름들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오늘 일단 시장의 전략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61선 부근대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30분 보고로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과 고점이 고점과 저점,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, 저점과 저점 또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언저리 때까지 하단 자리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뭐 동시만기 영향으로 좀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312포인트에서부터 뭐 한 307포인트, 308포인트 이 언저리 부근에서는 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조율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. 고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동시만기 이후에는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다.
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, 그런 섹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.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대를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한 5만 9천 원 언저리대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,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뭐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좀 많이 보입니다.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에 대한 수요, 전장 쪽이죠. 이런 쪽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리고 LS라든가 LS일렉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송배전 쪽이죠.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철강 금속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뭐 6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,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것 같아요.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서정진 회장에 있어서의 복귀, 일시적인 복귀, 그리고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있던 부분들인데, 이 이외에 이제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개별적으로 치고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 감사보고서죠.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 변동이 좀 생기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한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